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무르익고 있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파더스데이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지요? 실록이 이렇게 날로 푸르러지고 있는데요. 주위의 나무나 숲을 보면요, 어느새 잎으로 꽉 채워져서 초록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푸르름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기인데요. 청춘하면은 젊고 꿈이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이 적절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청춘이 뜨겁듯이 여름도 뜨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요즘 코비드 바이러스로 일상이 많이 위축되었죠. 그런 가운데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차를 타고 지금쯤 운전하고 계시는 분, 또 정원의 꽃을 손질하시는 분,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파더스데이네요. 파더스데이가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파더스데이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요즘 아버지들의 모습도 예전의 아버지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머니만큼은 친근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어머니와는 다르게 애잔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어머니는 자주 가깝게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가끔씩 그리워질 때면 그 그리움으로요, 몇 날 며칠을 꽉 채워주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더스데이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과 제일 앞에 싸우면서 묵묵히 가족을 태운 배를 노조 갔던 사람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서 가슴에 고여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파더스데이를 앞둔 토요일,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시 한 편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는 읽으면 한 생애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시를 읽으면은요,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가 바로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생애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시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자기 삶의 고통을 감춘 채 의연한 삶을 오늘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하고 손잡고 목욕탕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한 번도 벌거벗은 채 함께 목욕탕 가서 아버지의 등도 밀어주고 그런 경험 없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어린 시절이 별스럽지 않은 평범한 일일지 몰라도요. 시인에겐 또 그 어떤 사람에겐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를 조금씩 나눠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서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풍경이 그려지는 시기입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공중 목욕탕에 얽힌 이런 추억 하나쯤은 뭐 누구나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생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손 잡고 그러니까 우리들과 함께 여탕에 입장했던 그런 아련한 향수가 있는데요. 키를 낮추고 살금살금 목욕탕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목욕탕 주인들도요. 다 알면서 속아줍니다. 이 시에서 보면 너 몇 살이냐 물을 때 5살이요 해야 하는데요. 본시 나이가 7이었나 봅니다. 7살이에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고 하죠. 물론 옆에서 엄마가 콩밥 하나 콩 쥐어 박으면서 아이고 얘가 왜 그래 자기 나이도 모르나 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지그시 또 눈을 감아주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시대에는 알아도 모른 척 따지지 않고요. 거짓말 한 것을 주인이 다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쩍 양해를 구했던 참 따뜻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맞아요. 요즘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시골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팬티도 입지 않고 놀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 정도면 조금 그래도 큰 거죠. 인식이 생기면서 시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었나 봅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아버지를 야속해 했겠죠. 아버지는 왜 나랑 목욕탕을 가주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엄마 따라서 여탕을 가야 하는 걸까? 하면서 말입니다. 조금 더 철이 들면서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돈 아끼느라 목욕탕도 제대로 안 가는 거야. 목욕탕도 잘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아버지를 비난했다고 하죠. 그 나이, 그때 아이들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마음대로 평가하면서부터 사실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그러니까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는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가로막은 것이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 때문이었다뇨. 아들에게만은 시커멓게 죽은 등짝의 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쩜 그런 등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등짝에 시커먼 지게 자국.
지울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남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고단한 삶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생 동안 그 무거웠던 삶의 무게를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그 뒤에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진모습을 볼 때는, 우리들이 겨우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때는 부모님은 쇠약해지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에서, 부끄럽다는 말은요,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잘것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혹여 자식이 부담 가질까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아버지들은 묵직한 존재입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여기서 우리는요, 끝이란 단어에 잠시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만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끝끝내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삶의 끝에서 아들에게 살아온 생애를 들켜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등에 새겨진 시커먼 지게 자국을 본 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욕값이 아까워서 나랑 목욕 한번 가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남들처럼 그렇게 다 아버지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삶의 무게가, 그 고단함이 참 힘들었구나.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적막하기만 한 당신의 등짝을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 비로소 보여주게 된 거죠. 시인은 그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멍들, 그 멍의 자국들을 가장 늦게 발견하는 것이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그런 동료들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야 그런 아버지의 멍에를, 상처를, 고단한 삶을 헤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쓰러지거나 돌아가시고 나서야, 또는 아버지나 어미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업고 밤을 새우면서 그 등이 감당했던 무게를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해가 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아버지의 삶을, 아니 한 생의 무게를 살아생전 헤아려서 그때 잘 해드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는 시인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쓴 고백 같은 시입니다.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여탕에 가야 했던 부끄러운 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떼미는 모습을 그토록 부럽게 바라본 일, 자신과 함께 목욕탕에 한 번도 간 적 없는 아버지를 원망한 일, 그 모두가 후회가 되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게 되죠. 이 낙인처럼 찍혀있는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을 아버지는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죠. 많은 아들들에게요, 아버지란 존재는요, 넘어야 하는 벽이기도 합니다. 동포사회에 보면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코 밑에 수염이 까칠까칠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대립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순이고 정상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하기 위한 또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미운 존재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우리 전형적인 그 아버지들은요, 몸속 어딘가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새겨가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멍자국을 보지 못한 자식들은요, 또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함부로 내 식대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와 멀어지기도 했죠. 이 시는 손택수 시인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노름꾼 아버지의 발길질 아래 주저앉아 울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목욕탕에서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꽁꽁 숨겨두었던 멍에를 아들 앞에 꺼내 보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등을 밀면서 시인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아버지의 죽음이 현실로 느껴지면서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등에 시꺼멓게 죽어있는 살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특히 아들에게는 보이기도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던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에 남은 지게 자국이 아니더라도요, 가슴 어딘가에 멍자국을 숨기고 있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입니다. 이 시는요, 그저 시인 개인이 용기 있는 가족사 고백에 그치는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전형적인 부모상을 감상에 젖어서 공감을 구하는 시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생애의 무게를 고발하면서도 뜨겁게 끌어안은 시라서 더욱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손택수 시인은요, 197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죠. 시집으로는 호랑이 발자국, 목련전차, 나무의 수삭 등이 있으며 신동엽 문학상, 애지 문학상, 이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AM1660 K-라디오 문학 프로 시쿵을 듣고 계십니다. 수상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시인이 2020년 제21회 현대시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상작은요, 가장자리라는 시 외에 9편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작품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소연 시인의 시는 일상적으로 현실 속에 숨은 내밀한 감정들을 미묘한 파동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발생한 언어의 날카로운 균열과 공백은 독자들의 일상이면서도 일상이 아닌, 익숙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어떤 곳으로 이끄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시인은요, 1993년 현대시사상에 우리는 찬양한다 등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왔습니다. 시집으로는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나를 뺀 세상의 전부 등이 있습니다. 문학으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사이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파더스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더욱 푸르러진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초록이 나날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